예, 안녕하세요. 런던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게임스탑 종목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 관점부터 살펴볼게요. 여기에 그 주봉인데 최근에 반등을 해줬죠. 많이 올라갔죠. 근데 최근에 반등한 이유는 뭐 민주주식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좀 올라간 부분이 있었고, 예, 근데 지금은 좀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선 현재 포지션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하게 봅시다. 그냥 이거는 반등해 준 거죠. 이벤트로 해가지고 올라왔다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최근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아이 이쪽 추세선을 깼네. 깨고서 좀 많이 빠졌네. 그리고 이쪽 현재 포지션은 매우 좀 약한 포지션이죠. 물론 뭐 기본적으로 약간의 그 N자 파동의 모양새는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쭉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물론 이제 전저가를 깨인 건 아니에요. 약 22달러 정도? 여기서 지지한 다음에 나름대로 좀 반등해 주려고 합니다. 기술적 반등이 좀 기대가 되긴 하죠. 근데 워낙 그 종목 자체가 변동성이 커서 변동성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와우, 거의 500%가 550% 정도? 여하튼 간에 약 500% 정도가 변동성을 주네요. 그래서 좀 투자를 하실 적에 좀 변동성을 좀 체크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이건 웬만한 사람들은 좀 투자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50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쭉 빠져버리니까. 지금의 변동성은, 여기는 한 200% 정도 범위네요. 근데 200%라도 변동성이 커서 웬만한 사람들은 좀 투자하기가, 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투자하실 적에 투자 그 매수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가 매수 포지션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자리가 매도 포지션이고, 매도 잘 못 잡으면, 예, 엄청나게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매수 구간의 변동성을 볼까요? 야, 근데 매수 구간의 변동성도 100%짜리네요. 매도 구간의 변동성 자리. 여기도 한 40%, 35% 정도 되고. 너무 변동성이 크네. 이건 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투자하기가, 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변동성이 커서. 좀 투자직에 매우 주의가 요합니다. 결국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여기 매수 포지션에서 공략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잘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 또 다시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또 반등에 대한 그런 건 있긴 하겠죠. 근데 이게 반등이 올라갔다가 빠지고 올라갔다 빠지고 이렇게 빠지잖아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통상적으로는 하락삼각형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잡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근데 올라가도 어차피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진짜 뭐 실력이 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종목까지는 않고, 실력이 되시면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수익을 나름대로 좀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긴 하겠죠.
여하튼간에 우선 뭐 그런 부분만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은 뭐 포지션에서 어떤 방향성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굳이 그래도 약간 이야기한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쪽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변동성 자리. 이 구간은 좀 과매도 구간이겠죠.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을 해줄 수가 있는 자리가 여기거든요. 반등을 만약에 해줘봤자 기술적 관점으로 본다면 한 여기겠네. 많이 올라오게 되면 뭐 31달러 정도? 진짜 많이 올라오면 뭐 34달러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진 자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매수 구간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또 여기가 저항대 자리라죠. 그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30달러 정도? 30에서 35달러 요 사이가 저항대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올라가도 퍼센트지가 몇 프로죠? 그러면 올라가도 한 50%의 변동수급 구간이죠, 여기가. 근데 50%의 수익을 챙기고자 여기서 모험을 건다. 근데 그것도 여기서의 반등인데, 잔파동 반등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좀 어려워요.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뭐 파동 자체가 이거 뭐 이런 식의 파동이니까 좀 뭐 그걸 감안하시고 뭐 파동을 좀 잘 아신다, 기술적 관점을 좀 아신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런 분들은 뭐 접근해 볼 수는 있죠. 왜냐면 그래도 지금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포지션이니까, 그쵸? 싼 자리에서 좀 다시 한번 매수해서 다시 한번 반등, 반등. 여기 한번,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하락삼각형. 네, 그렇습니다. 우선 기술적 관점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재무 좀 체크를 해볼게요. 뭐 기술적 관점은 말씀드렸으니까. 예, 공시 나온 거 최근에 발표된 게 네, 5월 8일 날 발표되겠죠. 근데 이건 5월 10일자일 거예요. 여하튼간에 최근 재무 보고서 볼게요. 네, 우선 뭐 재무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회사가 제 얼굴을 여기 놔두면 안 되구나. 네, 그래도 이 회사가 그 단위가 밀리언이더라고요. 100만 달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규모가 있긴 있더라고요. 예, 보시다시피 자산 규모가 25억 8,710만 달러. 그래도 25억 원 정도 되죠. 25억 달러. 예, 그것도 그렇죠. 규모가 작은 회사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12억 7,980만 달러. 그리고 에쿼티가 13억 730만 달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살펴볼게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숫자만 나와 있고 비율은 안 나와서 비율 때문에 제가, 그리고 뭐 좀 다른 회사들하고도 좀 비교를 하고 있거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뭐 페덱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을 좀 재무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 검증한 차원에서. 우선 게임스타부터 볼게요. 게임스탑의 자산 규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밀리언이니까 단위가 25억 8,700만 달러요. 그리고 부채가 12억 7,900만 달러. 그래서 부채 비율이 자산 대비 49% 정도 됩니다. 그래도 이 회사는 그 자본이
13억 700만 달러거든요. 그래서 자본이 51%예요. 그러니까 부채보다 자본이 약간 더 높아요. 그래서 뭐 재무 상태표는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이런 비율 관점으로 본다면 그래도 자본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다. 재무 상태표는. 근데 다만 뭐가 있냐면 그나마 이렇게 자본이 약간 높은 이유가 이 회사가 좀 돈을 벌어서 자본이 높은 게 아니라 이 자본 거래를 통해 가서 자본 잉여금 쪽에 돈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잉여금 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네, 돈이 이렇게 잘 버는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에디셔널 페이드 캐피탈 그래가지고 자본 거래가 네, 16억 3,500만 달러 있고요. 그다음에 결손금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죠. 근데 결손금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이게 좀 극복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분기마다 결손금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결손금이 있으면 뭐 좋은 건 아니죠. 돈을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이게 그리고 이게 분기 지날 때마다 뭐 극복이 되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뭐 자본 구조로 봤을 때는 그냥 자본 대비 뭐 부채로 봤을 때는 뭐 자본율이 높으니까는 긍정적인 면은 있어요. 아, 너무 좋다 이건 아닌데 좋은 건 아니죠. 예, 지금 결손금이 나고 있으니까 이건 좋은 건 아닌데 안 좋은 거죠, 솔직히. 재무상태표는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최악은 아니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게임스탑이라는 종목 자체가 민주식의 의미가 있잖아요. 약간 그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도 좀 너무 변동성도 크고 그 다음에 뭐 주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회사의 어떤 이미지가 민주식 열풍을 주도했던 키스킬 별명 포효하는 키티 복귀 소식의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으로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서 재물을 보는 건데 여하튼간에 너무 최악은 아니지만 재무 상태표는 너무 최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본이 더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아직까지 잘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다. 라는 것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 쪽 볼게요. 네, 매출액이 8억 8,180만 달러죠. 매출액이 그래도 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손금이 발생되고 있어서 영업이익이 많았습니다. 5,060만 달러. 5,060만 달러가 많았어. 그렇죠? 오퍼레이팅 로스 5,060만 달러가 많았어. 손실 나고 있어. 영업이익 손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3,230만 달러가 당기순이익 손실. 그래도 여기서 좀 긍정적인 면은 있는데 어, 네, 전년 동기 대비 해가지고 손실 폭이 줄어드는 건 있어요. 당기순이익도 손실 폭이 전년 동기는 5,050만 달러였는데 요번에는 뭐 3,230만 달러니까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손실이 줄어든다. 그런 건 있어요. 좀 그런 면은 좀 긍정적인 면은 있는데 그래도 뭐 영업이익률이
플러스는 아니니까. 뭐 다른 회사들은 뭐 30% 영업이익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30%의 영업이익률,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44%의 영업이익률, 뭐 이런 식으로 순이익률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35%, 애플은 26% 이러잖아요. 예, 그런 M7 종목에 비해서는 게임스탑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5.7%, 순이익률도 마이너스 3.7%.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다른 이제 안 좋은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나마 이 정도면 선방하고 있다고는 볼 수 있죠. 다른 기업들은 뭐 루시드 그룹은 마이너스 4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근데 그나마 뭐 마이너스 5.7%니까 그렇게까지 뭐 최악은 아니다.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에요. 최악은 아니지만 돈을 벌고 있는 건 아니죠. 손실이 나고 있는 거니까. 근데 이 회사의 그 매출이 8억 8,180만 달러잖아요. 요거로 우리 현재 환율 1,300원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원화로 달러를 1조더라고요. 분기 매출이 1조 2,168억 원이거든요. 1조 2천억 원이야. 그래서 매출이 적은 회사는 아니고, 그리고 자산 규모도 밀리언 단위이기 때문에 100만 단위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 돈을 잘 벌고 있지는 않죠. 손실이죠. 그걸 우선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무상태표도 너무 좋다 이건 아니고, 너무 나쁘다 이건 아니고, 좀 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보게 되면 현금 흐름표도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영업활동 흐름이 마이너스가 났어.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은 오히려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제 현금성 자산은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돈은 있는 회사긴 해요. 근데 이게 이 현금 흐름표가 좋은 상태는 아니죠. 현금 흐름표도 좋은 상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재무 상태가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물론 이제 최악은 아니니까 최악은 아니다. 최악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현재 상태로서는 좋지는 않죠. 그리고 결손금은 계속 발생하고 영업 손실은 있고, 다만 영업 손실률이 좀 줄어든다 그런 건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거지 뭐. 그래도 적정이란 게 있잖아. 적정 수준이 있고, 그 다음에 최악이 있어요. 최악이 있는데 최악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적정 수준도 아니고 좀 안 좋은 수준이긴 하죠. 그렇다고 최악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규모는 있는 회사니까, 매출 규모가 그래도 조 단위는 되는 거니까 그래도 규모는 있어요.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어떤 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겠죠. 어차피 우리가 뭐 재테크를 하는 거니까. 이 종목은 이제 뭐 최근에 올라간 것은 밈주식 관련된 그 관련된 이슈로 해가지고 이벤트를 해서 올라간 건데요. 그거는 이제 사라졌죠. 그 이슈는 좀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회사를 투자할 적에 그런 이슈를 갖고서 투자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좋은 방향성은 아니니까 그냥 이제 펀더멘탈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회사가 뭘 하고 있을까? 이 회사가 원래는 그 주로 비디오 게임, 콘솔, 게임 액세서리, 게임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미국의 전문 소매 업체죠. 근데 요런 회사였는데 지금은 약간 그 경영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게임스탑은 최근 몇 년 동안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게임 판매점을 넘어서 게임 개발 및 발행에도 참여하는 회사입니다.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RPG 게임 서머노즈 월 레전드 2023년 11월에 출시된 모바일 게임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 근데 이거는 지금 기사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기사로 나온 이야기들은 그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다. 카더라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말은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재무제표는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뭐 제품 판매해서 뭐 게임을 판매라던 콘솔을 판매라던 판매해서 돈을 실제적으로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증이 된 거잖아요. 재무제표는. 근데 기사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기사는 뭘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수도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입이라는 것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것은 결과가 나온 거죠. 돈거래를 통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펀더멘탈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재무제표가 더 중요하죠. 이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결과론적인 거니까. 그리고 돈거래고. 회사가 이윤 추구하는 게 목적이지.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는 향후의 일정이라든지 향후의 이 회사의 뭐 모멘텀이라든지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있다. 예. 라는 그런 그 정도만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다 검증이 돼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뭐 제가 조사한 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하반기에 2024년 하반기에 뭐 NFT, 글로리,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FPS 게임 뭐 출시 예정이다. 그 다음에 뭐 2025년에 레이싱 게임이 출시될 예정이다. 나름대로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게임 개발, 출시 예정. 그리고 현재 모바일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 MMORPG 신작인 레전드 오브 이미르 요걸 개발 중에 있는데 요거는 뭐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다. 뭐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회사가 예전에 그래 콘솔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이제 게임 개발도 하는 거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게임 개발 회사들의 그 특징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인기잖아요, 인기. 게임 개발해서 출시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로 이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인기가 없으면 출시해봤자 투자금 대비 리턴 금액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영업 활동이 있겠지. 그래서 약간 그 게임 회사들은 이 기복이 커요. 이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그건 있죠. 뭐 앞으로 어떤 게임이 출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이 이제 주가를 선반영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되긴 하겠죠. 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회사 게임스탑은 그래도 게임 개발을 한다고 하니 출시를 한다고 하니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는 볼 수가 있긴 하겠죠. 하지만 아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재무 상태 손익계에 있어서 이 이야기와 모멘텀 이야기와 실제적으로의 어떤 그 연계관계 재무하고 돈 거래 이런 거는 좀 잘 구분을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이 회사를 접근하실 때 고려하시면서 그러면은 뭐 모멘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이야기해 드렸고 이것도 한번 이제 이야기해 볼까요? 그 공매도 공매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은 공매도가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매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크게 뭐 이 차트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저건 있었죠.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 올라갈 때는 분명히 저건 있어요. 이 그동안 하락했을 적에는 미상한 잔고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가 쫙 날아가면서 상환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미상한 잔고가 줄어들었어요. 예전에 뭐 6,800만 주였는데 지금은 4,400만 주로 줄어들었어요. 그는 이제 이게 지금 빠진 게 공매도에 의해서 빠진 건 아니거든요.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예전은 메리트가 있었겠죠. 예전에는 이렇게 뭐 팡 치면서 올라가는 메리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공매도 잔고 수량이 증가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렇게 예, 여기 이렇게 하락할 때는 그런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죠. 왜 갑자기 팍 치면서 이벤트 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죠. 지금은 이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증가하지 않잖아요. 잔고가 증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는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누적된 걸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그 게임스탑은 그냥 잔파동으로 보셔야 돼요. 접근하실 적에 일정한 요 범위 내에서의 어떤 기술적 관점으로 잔파동. 뭐 그나마 지금은 많이 올라갔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반등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반등에 대한 뭐 투자 전략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진 않죠. 어느 정도 이제 좀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만 좀 접근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아까 재무도 좀 살펴봤는데 재무적인 부분은 좋은 편은 아니잖아요. 안 좋은 편인 거죠. 최악은 아니지만 안 좋은 편인 거죠. 다만 이제 이 회사가 그래도 게임 개발이란 부분이 있을까 그거에 대한 모멘텀은 향후에 좀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없잖아 있는데 그것도 차트가 만들어지고 나서에 대한 기대감이지 차트가 아직까지 엉성한 상황에서는 그 기대감을 지금 논할 타이밍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까지 좀 게임스탑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혹시 최신 기사 도움될 만한 게 있을까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최신 기사에 뭐 이벤트가 될 만한 거 있지 않을까 봤는데 없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모멘텀 관점, 기술적 관점, 뭐 재무적인 관점에서 좀 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연구 개발을 하는 아니 저 그 연구 개발이 아니라 이 회사가 게임을 개발을 하잖아요. 근데 아까 현금 흐름표에서 플러스가 돼 있잖아. 그런 부분은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음표, 그렇죠? 뭔가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현금 흐름표에 오히려 투자 활동 현금이 플러스인 부분이잖아. 그건 원래 이제 개발하게 되면 지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플러스가인 거니까 과연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짜 잘 개발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약간 의문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 실적 발표일 때 게임스탑이 다음 실적 발표가 지금 보니까는 이게 게임스탑이 6월 7일 날이었지. 이 발표 아티스트가 6월 7일 날 발표했고 아까 제가 5월이라고 했나? 6월 7일이고 6월 7일쯤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언제쯤 또 다음 실적이 발표가 될 것이냐. 9월 4일이죠. 9월 4일쯤. 그냥 참고로 이게 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냥 가이드니까. 다음은 이제 9월 4일쯤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니까 그러면 이제 9월 4일쯤에 그 재무 상태별 저기 뭐 현금 흐름표를 좀 보시고
예, 진짜 뭐 연구개발을 잘 하고 있는지 투자를 잘 하고 있는지 지금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때 좀 보셔가지고 아 좀 투자 비용이 좀 나갔다라고 확인되면은 그럼 뭐 열심히 뭐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긴 하겠죠. 뭔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현금 흐름표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이제 기사적인 내용과 실제적으로 돈 거래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다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냥 카더라라든지 기사 대부분이 카더라예요. 그게 픽스가 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너무 기사만 보고서 아 이런 게 있어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된다는 거. 다 실제적으로 돈하고 재무제표하고 예, 그 기사 내용하고 이 교차 검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분기에 실적 발표는 네, 9월 4일이라는 거. 이거 참고하시고 예, 다시 한번 또 다음 분기에 그 재무 제표를 한번 교차 검증을 해보세요. 왜냐면 뭐 그래도 지금 뭐 모멘텀이 하반기니까 예, 하반기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반기니까 그래도 뭐 한 9월 4일쯤에 또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걸 통해서 예, 교차 검증이 가능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게임스타 좀 살펴볼까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돈같이 유튜브에 오셔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네, 일로도 오세요. 같이 투자로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건강하시고요.